안녕하십니까.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음식료를 맡고 있는 이경신입니다. 오늘은 24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24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23년 하반기와 흐름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사실상 기존보다는 탑라인이 좀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이익은 좀 개선되는 흐름이고요. 이것은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래프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익 개선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원가가 좀 더 편안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번 3분기 실적부터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곡물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에 대한 투입가에 대한 부담이 좀 낮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이 24년 적어도 상반기까지, 향후에 추가적으로 안정이 될 경우에는 24년 하반기까지도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음식료는 24년을 전망을 할 때 물량 PQ와 이제 가격 P 그리고 코스트 C 이 좀 세 가지를 나눠서 좀 볼 수 있는데 23년까지 사실상 Q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22년 하반기부터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이제 내식이 외식으로 좀 옮겨가고 급식이나 이런 다른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Q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 구간이 좀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23년 상반기까지 이어졌고 23년 하반기부터는 물량이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 구간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특히나 B2C, 내식, 그리고 B2B, 외식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B2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로나 이후에 좀 물량이 좀 많이 내식에서 외식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물량이 좀 빠지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. 앞에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지금 22년 하반기, 24년 상반기까지는 약간 물량이 좀 조정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최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외식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외식 대비해서 좀 있다 보니 내식을 좀 선호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폭발적으로 비축 소비를 하거나 하는 그런 코로나 때의 모습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동률은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B2B 같은 경우에 사실상 외식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. 지금 명목으로 봤을 때는 외식에 대해서는 좀 성장률이 높은데 실질로 봤을 때 외식 경기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 지금 마이너스 요인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외식뿐만 아니라 B2B에서는 급식이나 컨세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상 급식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급식 같은 경우에는 외식 대안으로 좀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전 대비해서 산업의 조업량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 감안할 때 지금 일수가 좀 늘어나고 급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은 급식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4년까지 현재 흐름을 좀 지속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전까지는 가격 인상에 따라서 음식료의 약간 모멘텀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가격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실 가격에 대한 요소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.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가격 인상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 이탈 수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대체재로 수요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 감안을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24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이제 물량을 어떻게 더 많이 팔 것인가에 집중된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외부 변수 흐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이러한 흐름은 24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탑라인,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P와 Q에서는 P보다는 Q, 물량에 좀 집중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23년 하반기부터 원가율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첫 번째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이젠 조금 회복을 하면서 가동률이 받쳐주면서 이제 좀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때 레버리지 효과는 아무래도 고정비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.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재료 가격의 부담이 내려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림 11번을 보시면 지금은 곡물 선물 가격이 좀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소맥, 옥수수, 대두를 중심으로 선물 가격이 좀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22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도 있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엘니뇨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엘니뇨가 이렇게 이제 하반기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동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수확을 하는 소맥, 옥수수, 대두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생산량이 좋아지고요. 가격이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. 다만 반대로 지금 시기에 엘니뇨는 원당이나 코코아나 아니면 이제 오렌지 주스, 커피와 같은 소프트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좀 악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곡물 가격과는 달리 원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엘니뇨가 시작된 지 한 2달, 3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번 겨울까지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당에 대한 부담은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음식료 업체들이 이제 수입을 했을 때 메인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소맥, 옥수수, 대두 이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원당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곡물을 사올 때 생각할 수 있는 환율까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.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2년, 23년까지도 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됐고 이럴 때는 곡물을 사올 때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가 레벨이 높아졌던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약간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담이 좀 내려가는 시그널로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하이투자증권 24년도 환율 전망치가 23년 대비 한 4에서 5% 정도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가 하락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탑라인에서는 Q, 그러니까 물량에서의 기대는 가능하고요. 가격에 대한 기대는 살짝 내려놓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래프처럼 매출액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이런 다이내믹을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최근에 음식료가 여타 업체 대비해서 어닝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그널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. 이 부분은 코스트, 그러니까 원가에서 개선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, 그리고 최근에 낮아지고 있는 원가의 부담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매출액 성장률은 다소 이제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합산 실적으로 했을 때 10% 이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점차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환산손익으로 했을 때 해외 매출액이 많은 업체들이 좀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마이너스 단점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근간이 되는 이제 원재료에 대해서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이익률 개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EPS 개선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종합을 해서 이제 음식료 탑픽은 이제 대형주에서는 오리온 그리고 제일제당이고요. 중소형주에서는 롯데칠성을 추천을 드립니다. 추천드린 근간은 일단 오리온, 제당, 롯데칠성 모두 24년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20% 이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그런 영업 실적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상황이고요. 특히 지금 제일제당은 23년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제당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먼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24년 1분기에 춘절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그로스가 40%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룸을 가지고 있습니다.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24년부터는 PCPPI 그러니까 필리핀 펩시 부분이 이제 연결로 잡히면서 이익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보수적인 점 감안을 한다면 추가적으로도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익이 개선되는 새 업체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24년 하반기에 만약 이제 가격에 대해서 지금보다 이제 좀 부담이 낮아지는 그런 구간에서 좀 두드러질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KTNG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면 KTNG는 사실 스스로 이제 가격 인상을 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격 결정력이 높은 세그먼트는 아니고요. 담배는 사실 좀 가격 인상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. 다만 이제 주요 사업부에서 면세가 회복된다면 ASP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. 추가적으로 세금 인상이 선행된 다음에 가격 조정으로 추가적으로 ASP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이제 24년 하반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픽과 이제 KTNG가 추가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음식료 2024년 전망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